우리 회장님께서 이 엄청 어려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블루베리 열매 착색 불량이나 착색 미충족의 원인 세 가지 정도와 해결책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남부종, 북부종이 우리나라의 주종이잖아요. 보면은 타고나는 성향이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이 착색 품종. 예를 들면 메도라 팔딩, 그 다음에 북부종에서 시에라가 그렇죠. 조금 그런 게 있죠. 자, 그거는 뭐냐면 이 아들이 일단 첫 번째는 타고나는 품종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만약에 심었는데 컨트롤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착색 부분은 팔딩하고 메도락이나 시에라를 우리 회장님 키워보셨잖아요. 일조량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착색이 안 돼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착색을 내는 미량 요소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엽수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거름의 이 형태를 잘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가수의 기본 1차 기비, 1차 추비, 2차 추비 줄 때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붕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0.1%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착색하고 크게 가수에 장악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추비도 잘 안 주잖아. 9월 달에 추비 주신 분 아무도 안 주잖아. 이게 가수의 기본인데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조차도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또 올해부터는 추비를 조금이라도 주세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추비를 또 언제 줘야 되는지, 뭘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블루베리 열매가 낙하하는 원인과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크게 낙하 원인은 딱 두 가지로 봅시다. 두 가지. 열가 형성하고 생리적인 열가요. 그 다음에 병충해. 딱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그리 하면은 좀 해결이 될 거예요. 리버티 같은 경우는 고온에 약해요. 고온에 약하다는 말은 리버티가 이 꼭지가 길어요. 다른 품종들보다. 그러면 꼭지 부분에서 우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잿빛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익어도 열매가 쏟아지면 안 돼요. 저는 리버티는 안 키우는데 그냥 한두 나무 있어요. 그게 로얄티 있는 거라서 저는 전문 재배는 안 하는데 쏟아지더라고요. 한마에. 이 아들이 쏟아진다는 말은 꼭다리 있는 부분이 장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고온을 통해서 장애를 먹는데 주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원인이 내가 볼 때는 잿빛일 확률이 높고요. 곰팡이뼈.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부분에서 이 아들이 뜨거우니까 그 꼭지 있는 부분에서 열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조금 뜨거울 때 물량을 늘리든지 차광망을 통해서 선선하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품종을 바꿔야죠.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10중 8구 두 개 다 딱 원인이 될 거예요. 아무도 방지 안 해, 그 시기 되면.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낙하오지. 전정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 첫 번째, 명칭을 알고, 그 다음에 각 가지가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안은 정확하게 꽃눈인지, 잎눈인지, 잎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전지를 하고 생산량하고 그 수세를 유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실패하는 경우는 강전지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을 최대한 못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생산량이 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책에서 봤어. 막 걸렁하게 막 해놓고 막 한 4개만 잘라놓고 막 다 자르면 좋다더라.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뭐 무조건 실패한다고 해요. 양이 줄어. 생산량이. 그렇다고 블루베리를 갖다가 이 크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블루베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앵두예요. 앵두. 속이 앵두라 이 말이죠. 많이 열어서 균일하게 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걸 갖다가 어디 뭐 복숭아하고 자두 키우듯이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홍게는 가지를 여기부터 끝까지 여는 게 얘아들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앵두속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홍게 블루베리는 많이 열고 균일하게 자라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14mm에서 18mm까지, 20mm까지. 이해하셨죠? 네. 수세 대비 열매 착과량을 늘리고 12량을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레비다이에요. 레비다이. 열매가. 그 레비다이는 이제 이렇게 착과량이 많아요. 많이 달았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착과를 달아놓고 그만 인기만 기다리고 있어. 인기만. 밥은 조금 주고. 여러분들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는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앵두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열잖아요. 많이 여는데 이 열매가 처음에는 안 보일 정도로 이파리가 많아야 돼요. 처음에는 수세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파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2차 성장, 3차 성장을 하다 보면 자꾸 잎은 적어지는 것 같고 열매는 많아져요. 맞죠? 그리 해도 수세가 달린다. 특히 병충해 관리와 양분을 안 달리게 철저하게 해줘요. 그러면 1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 그거는 증명을 했잖아요. 전민국에서. 북미가 하면 원산지잖아요. 그거는 증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증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철저한 비폐 관리와 병충해 관리를 했을 때 그 수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생산량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소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중요도 순으로 3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정답은 똑같습니다. 수세 영양 관리를, 병충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추비. 블루베리 식기시 피토모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쉽게 하는데 또 다소학을 한다는 농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식기를 하면 그 원리는 무엇인지요? 저는 두둑이 다음에 여러분들 와보면 알지만 볏짚으로 두둑을 해가지고 한 데가 가장 잘 되고 있어요. 볏짚으로 하는 데가 생산량이 가장 좋고 가장 수세가 좋고 거기는 피토모스 한 톨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드칩. 우드칩이 톱밥은 굵게 가는 걸 우리가 톱밥이라 그러고 그걸 굵게 가는 걸 우드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재질은 똑같죠. 단어가 틀려서 굵기의 차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식재를 우드칩 플러스 헙 그 다음에 로타리 쳐서 두둑 만들어서 식재 그렇게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피토모스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토모스를 해야만이 블루베리가 잘 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점이다. 블루베리 식재 시 가장 유익할 점을 3가지 정도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블루베리도 이제 식물이잖아요. 원예 가수에 들어갑니다. 원예 가수에. 블루베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블루베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공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이제 pH가 4.5 정도 되면 미량 요소 녹는 이런 게 이제 틀려요. 그리 들어가면 복잡해서 안 되고 그런 공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기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공기가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물속이나 토양 속은 그 공기가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토양 여기에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배수가 잘 되면은 공기가 당연히 따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생물이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게 뿌리가 50.m로 1m까지 들어받게끔 내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두두 꼴랑 내가 만날 60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40전만 만들어라. 그리고 바닥은 딱딱하고 공보리 바닥. 하여튼 블루베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병충해 관리, 두더지, 개미, 군뱅이 이 세 가지 나무가 승목이 될 때까지는 관리를 하세요. 블루베리 식재 후 산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도 잘 수확하는 농가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산도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보고, 산도가 폭을 좀 넓게 잡으세요. 쉽게 하면은 4.5에서 5.8까지 좀 넓게. 이거는 이 변동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전부 다 산성이에요. 5.2 평균, 5.0. 너무 4.5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강산성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약해지고 죽고 이란다 이 말이에요. 블루베리 수확 시 강도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죠?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해요. 자, 당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강압성을 해서 뿔을 내려가서 거기 뭐 질소, 인산, 가리,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을 올리려면 엽수가 많아야 돼요. 네, 엽수가 무조건 기본. 엽수가 많으면 당이 올라가지 말아야 돼.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색도 빨리 나와. 두 번째, 설탕에다가 물을 넣으면 달아집니까? 싱거워집니까? 싱거. 그러면 물을 어떻게 줘야 돼요? 적당히 줘야지. 적당히. 당이라는 거는 뭔가를 줘서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말고 돈보다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를 활용을 해야 돼요. 물량을 좀 주고. 전정시 한 가지에서 위로 뻗은 가지와 옆으로 뻗은 가지 중 어떤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은지요. 저는 전지를 할 때 이게 상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은 정중앙이에요. 정우세성을 가지고 있는 2분의 1선이거든요. 2분의 1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분의 1선. 자,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합니다. 공간을. 쉽게 하면 상향가지에도 남겨놓고 수평가지에도 남겨놓는다. 그 힘의 원리를 잘 계산해서 이거는 꼭 가지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 가지들이 보면 대부분 힘이 세요. 요 세 가지들이. 요 아들은 공평해. 요 아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걸 자르고 요걸 자르고 여기를 자르면 이 공간이 생기죠. 공간.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예비지하고 예비지하고 요거는 남겨놓고 요것도 남기고 요것도 남기고 요것도 남기고 요것도 남기고 예비지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그러면 일조량도 좋아지고 내년 가지도 확보하고 통풍도 잘 되고 그런 원리로 전지를 하시면 돼요. 블루베리 생산의 가장 치명적인 병충해 우선순위 세 가지. 하우스하고 모지하고 틀립니다. 하우스는 초반에 진디, 응애, 그 다음에 명예는 초반에 이제 제피곰팡이라든지 뭐 곰팡이 종류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비대, 2차 비대가 지나가면 나방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선녀벌레, 미국 선녀벌레, 흰불나마, 그리고 나방류가 붙으면 이 청벌레들이 순을 엄청나게 갉아버려요. 하우스 같은 데는. 그런 거 엄청 예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지 농가들이 최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심각해진 게 히물라와 여름 되면 6월달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진지형에는 자연적인 거라서 노지는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중요해야 돼요. 노지 농가들은. 곰팡이, 그 다음에 낙엽병, 그런 병이. 그러니까는 곰팡이병, 낙엽병, 바이러스 이런 걸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장마 전후. 특히 장마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확 전에 내 농장에 첫 블루베리가 익었어. 그러면 10일이나 보름 있으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때 쐐기 나방하고 곰팡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방제를 한 번만 하세요. 그래 하면은 내 열매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지지. 수확 직후 강정정하는 것은 겨울 전정보다 더 효율적인가요? 저는 여름 전정을 하는 걸 지금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특히 강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공부를 해야 돼요. 요렇게 전제하는 거는 저는 이제 요렇게 전제를 하는 거는 빵점이라고 해요. 빵점. 요거는 기본 가수에서 기본 상식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수명을 짧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편하고 결과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이도 아니에요. 5년도 못 가요. 이거 엄청 오래 봅니다. 그러니까 여름 전쟁을 하는 목적은 하기는 꼭 해야 돼. 하우스에는 특히 어떻게 적정하게 나무 수세를 떨어뜨리지 않고 밑에 통풍, 주축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최근 전국적으로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데 가격 하락 등 부정적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은 블루베리 1kg의 가격을 얼마 받고 싶으세요? 노지에서 솔직하게 3만원 3만원 2만원 내 직거래 했을 때 가격을 3만원이면 더 받아도 됩니다. 더 받아도 되고요. 직거래는 더 받아도 됩니다. 저는 직거래 유기농 블루베리 5만원 이하 안 받습니다. 많이 받자는 게 아니고 소비자 직거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소비자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맛있고 건강한 블루베리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서 5만원 주고 사 먹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 꼴랑 해봤자 백화점 한살림도 그렇게 비싸게 안 받아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소비자청을 조사를 좀 잘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열매가 나오면 가격 안 따지고 사 먹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재 강원 블루베리 품종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품종은 무엇이며 앞으로 기대되는 품종이 있을까요? 품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거는 저는 신품종을 검증이 안 돼 있는 품종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에메랄드가 내가 볼 때는 그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단단하고 풍미가 있고 맛도 있고. 신칠라는 이제 우리 주력 품종인데 신칠라는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재배를 해놔보고 따기 쉽고 품이 있고 양은 어느 정도 나오고 가격 잘 받고 저장성이 좋아요. 그 대신 신칠라는 재배력을 꼭 알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이런 것들은 엄청 잘 자라요. 우리 토양 경응성도 좋고. 근데 에메랄드는 신품종 아니잖아요. 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노지는 요즘 대세가 유한호보 맞죠? 유한호보 많이 심죠? 우리 중부지방에. 청양에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게 있으면
또 다른 품종이 나왔다고 찾지 마세요. 그거면은 충분해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니까 블루베리를 자꾸 그 묘목상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변화를 주려 하잖아요. 거기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품종에서도 엄청 좋은 품종들이 많아요. 그 시에라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에라는 저 개인적으로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시에라는 농사 잘 지으면 완전히 1등품이에요. 복부종에서. 그때 회장님 덕분에 시에라를 제가 이리 공급을 한 데가 있는데 지금 봐도 열매는 남구종처럼 맛이 좋고 모양도 이쁘고 좀 잘 키우면 좋은 품종. 그게 중생이다 보니까 장마를 만나야 되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요. 제가 농장을 관리를 잘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시에라를 추천을 해요. 이 좋은 거다. 단단하고. 수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지는 아주 우수한 품종이에요. 수지 자체가 미국 사람들은 이게 크기나 품위를 안 봐요. 그냥 기능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수지가 많이 잘 자라고 양이 많으니까 그냥 농가들도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지 만생, 요즘 만생이 떠오르는 거 아시죠? 7월 10일 이후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만생에 도전하세요. 만생. 체력이 되시는 분. 장마를 지나야 되고 태풍을 만나야 되고 그 대신 그 단가와 판매는 100% 보내요. 200% 보내요. 대표적인 거는 중생 만생은 대표적인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키우는 거는 지금 그 라스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유레카가 품종이 9가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남부 하이브시, 북부 하이브시가 있잖아요. 유레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레카 안에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생이 썬라이즈.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레카라는 품종도 있어요. 그게 유레카라는 게 이제 신세계라는 말인데, 그게 유레카 품종이 유난히 크대요. 이렇게 27mm, 25mm. 그게 6g에서 9g. 그게 달려 있어서 6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형태도 틀리고. 그래서 크고 아삭아삭하다는 거. 여름철 일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흐릴 때 당도가 떨어지고 열매가 오르고 낙과도 생기고 잘 익지 않습니다. 대안은 비가림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안. 그런 이게 앵두속이라서 비가 5일 일주일 쏟아지는데 작년처럼 버틸 수 있는 품종은 사실 없어요. 대안은 비가림이라든지 아까 제가 하나 또 대안 이야기했잖아요. 냉동강. 이런 대안을 취해야 되고 농사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의 생리적인 이 아들이 뭐 한참 있다가 숙취를 시켜서 따도 되는 열매면은 이 아들이 앵두속이라서 비가 오면 올수록 이 아들은 물을 많이 먹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렵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